즐거운 수학사냥 장아찌입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는 수학원 세 번째 단원 수열이라는 단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수열이라는 것은 좀 숫자들이 규칙적으로 좀 나열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어떤 숫자들의 규칙성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좀 평상시와 조금 다른 표현이죠. 뭐 수열 이렇게 써져 있어서 수열, 뭐 숫자들의 나열 막 이런 표현입니다. 일단 수열이 무엇인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수열이란 것이 무엇이냐? 자, 수열의 뜻입니다. 자, 수열 뭐 1, 2, 3, 4, 5 막 이런 것처럼 이거와 같이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고, 수열이란 것은 어떤 줄 같은 거죠. 숫자들의 줄, 이렇게 학생들 줄서 뭐 이렇게 줄 세운다 뭐 이런 것처럼 열 그 말이에요. 자,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고, 나열된 각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 이제 항이라는 표현이 있고 수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거 전체를 수열이라고 한다 그 말이지. 어떤 숫자들이 좀 나열된 거 그 말이야. 자, 유한수열, 항의 개수가 유한개인 수열. 이렇게 쭉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뭐 숫자 개수 자체가 뭐 몇 개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 무한수열은 또 무한히 많은 거겠지. 항의 개수가 무한개인 수열, 무한히 가는 수열도 있는 것이고, 그냥 어떤 유한계인 것도 있겠지. 아무튼 유한수열, 무한수열, 항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뜻을 좀 나눈다. 뭐 기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수열을 나타낼 때 항에 번호를 붙여서, 자, 첫 번째 항을 뭐 A1 이렇게 꼬리표처럼 달아서, 두 번째는 A2, 세 번째는 A3 막 이런 식으로 각 항을 좀 나타내자 그 말이야. 그렇게 나타내고 가다가 이제 뭐 AN 이렇게 나타내자 그 말이야. 차례로 아무튼 첫째 항은 제1항이라고 하고요. 자, 제2항은 둘째 항, 제3항은 셋째 항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순서대로 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뭐 알겠죠. 그 다음에 n번째 그러면 제 n항은 n째 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아무튼 제 n항 또는 뭐 n째 항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이때 n째 항 AN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꼬리표 달아서 첫 번째를 A1, 두 번째를 A2, 세 번째를 A3 막 이렇게 표현한다면, 가다가 이제 n번째 그러면 AN 이렇게 나타낸다 그 말이지. 자, 요 AN을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이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AN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일반항이란 것은 그 n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 항을 뜻하게 된다 그 말이야. n 대신에 만약에 1 집어넣으면 첫째 항, 2 집어넣으면 둘째 항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대표적으로 n째 항을 n 이렇게 표현해서 AN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수열에서 AN을 일반항이라고 한다. 자, 이제 일반항은 익숙한 표현이 돼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수열 A1, A2, A3 쭉 가서 AN. 자, 이 녀석을 간단하게 집합규를 사용해서 이렇게 괄호를 쳐서 AN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수열 전체를 그냥 간단하게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으면 A1, A2, A3, A4 이렇게 쭉 가고 AN까지 이렇게 그런 어떤 수열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수열에서만 약속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어떤 수열의 일반항까지 어떤 표현을 줄여서 그냥 AN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런 수열을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낸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써야 될 표현이니까 수열을 그냥 이렇게 나타냈구나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열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제 수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자, 등차 수열이란 것은 무엇인가? 자, 등차 수열의 뜻. 자, 1, 3, 5, 7 이렇게 이제 수열이 있을 때, 수열이 막 1, 3, 5, 7 막 이렇게 딱 해봐요. 이렇게 쭉 있을 때 이거와 같이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 자, 이 같은 뭡니까? 이제 첫째 항이 1인데 거기다가 2를 더한 게 둘째 항, 둘째 항에다가 2를 더한 게 셋째 항, 셋째 항에다가 2를 더한 게 넷째 항, 이렇게 가지. 즉 각 항에 2씩 더한 거, 2씩 똑같이 계속 더해서 숫자 열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수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정한 수를 더해서 일정한 수를 차례대로 더해서 만들어지는 그 수열,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자, 어떤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해간다 그 말이야. 첫 번째 항에서. 거기 더하는 수는 뭐 꼭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0일 수도 있겠죠. 0씩 더해갈 수도 있겠지. 근데 0씩 더해가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 0 더하기 그러면 다시 1, 두 번째도 1, 세 번째도 1, 네 번째도 1, 모두 다 1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 0씩 더하는 것은 뭐 등차 수열이니까 똑같은 수라는 것은 0도 포함하지. 0도 포함하지만 0의 경우는 좀 의미가 없는 수열이라서 그런 것은 좀 특별히 취급은 하지 않는다.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똑같이 더해지는 수는 양수를 더할 수도 있고 음수를 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수를 더할 수도 있고 뭐 분수, 소수 같은 걸 더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무리수를 더할 수도 있고 똑같은 수, 그게 누구든 간에 똑같은 거 더하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런 수를 등차수열이라고 한다. 똑같은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 그리고 등차수열에서 각 항에 더해지는 일정한 수 공차라고 한다. 공차라는 게 뭐냐? 등차수열에서 각 항에 더해지는 일정한 수. 자, 여기서 우리가 2를 더했죠. 여기도 2를 더했고 2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잖아요. 아무튼 2씩 더했다 그럴 때 이제 그 2라는 숫자 플러스 2죠. 그 플러스 2를 공차라고 한다 그 말이야. 이 수열 같으면 공차가 2다 그 말이야. 그 일정한 수,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 등차수열의 핵심 기본 표현입니다. 공차. 공차라는 말은 좀 다른 뜻으로는 공통인 차 그 말이야. 공통인 차. 각 항의 공통인 차이. 첫째 항과 둘째 항의 차이가 2죠. 둘째 항, 셋째 항의 차이가 2. 그 다음에 여기서 셋째 항, 넷째 항도 차이가 2. 공통인 차이가 2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줄여서 공차라고 합니다. 등차수열에서 각 항에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 등차수열의 공차를 D라고 할 때, 공차를 이제 D라는 표현으로 좀 쓴다면, 공차를 D라고 쓴다면 그 말이야. 다음이 성립한다. 자, 요런 식이 성립한다 그 말이야. 요런 식이 이제 무슨 뜻이냐? 여기서 좀 써서 봅시다.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제, 자, 요렇게 써져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등차수열의 n번째 항 그 말이야. n번째 항이. 여기는 n 더하기 1번째 항 그 말이고. 알겠죠? n번째 항, n 더하기 1번째 항. 자,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2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 말이고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 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런 표현이 써져 있으면 이것은 등차수열을 말한다. 자, 기본소리냐면 여기 n이라는 것은 자연수니까 n 대신에 만약 1 넣으면 여기서 1 집어넣으면 a2는 그 말이죠. 그럼 여기는 a1 더하기 d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d는 그 공차라고 했어요. 아까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 자, 이런 말이야, 이런 말. n이 1이라면 이런 말 되는 거야. 즉,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게 두 번째 항이다 그 말이야. 만약에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이제 a3은 a2 더하기 d 이 말 되지?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게 세 번째 항이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거다 이 말 되고 이렇게 계속 어떤 앞에 항에다가 d를 더한 게 그 다음 항이다 그 말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자연수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 말이 일정한 수 d씩 더한 수열이다 그 말이야. 알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서 앞에 항, 얘는 앞에 항이야. 얘는 뒤 항이고 한 개 떨어진 뒤 항이지. 앞에 항에다가 d를 더한 게 뒤의 항이다 그 말을 저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요 d라는 숫자만큼 더해서 가는 수열이구나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이구나 그 말 되죠. 똑같은 말을 요 식으로 이제 AN을 좀 좌변으로 넘겨서 쓰면 이 말이 되는 거지. 이것은 이제 뒤의 항에서 앞의 항을 빼면 그 값이 D다 그 말이야. 그 말이랑 그 말은 같은 말인 거지. 요것만 넘겨서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이것은 같은 뜻이다. 그렇지? 이런 것이 이제 등차수열의 어떤 공차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열에서 이런 표현이 써졌거나 이런 표현이 써져 있으면 이 수열은 그 AN이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을 말한다. 이런 그 뜻이다 그 말이지. 요 D가 바로 공차를 말한다. 알겠죠? 자, 이제 등차수열의 일반항. 자, 우리가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AN은 이제 그 수열의 AN은 n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n번째 항이 이제 첫째 항을 A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첫째 항은 A1인데 보통 첫째 항은 보통 우리가 A1 이렇게 씁니다. A1인데 첫째 항은 이제 보통 그냥 A라고 줄여서 써요. 첫째 항은 그냥 일자를 좀 떼버리고 기본이 되는 첫째 수라.
일자를 좀 떼버리고 그냥 A라고도 보통 표현합니다. 그렇고 첫째 항이 A일 때, 그리고 공차가 D일 때, 그 등차수열의 n번째 항, 우리가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 그래요. 그 n번째 항은 이거랑 같은 것이다. A 더하기 n-1 D다. 이것이 이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근데 왜 이런 말이 생겼느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첫째 항을 만약에 A라고 했다고 해봐요. 첫째 항이 A. 자, 그러면 공차가 D일 때, 공차가 D라면 둘째 항은 뭐냐면 A 더하기 D. 얘가 둘째 항이야. 자, 얘가 이제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알죠? 그럼 셋째 항은 누구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D를 더할 거 아니야. 자, A 더하기 D에다가 다시 여기다 또 D를 더하면 2D가 되는 거지. 얘가 바로 셋째 항이 되겠죠. 그러면 넷째 항은 뭐냐? A 더하기, 자, 여기에다가 다시 D를 더하니까 또 D를 더할 거니까 A 더하기 3D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거죠. 그렇다면 n번째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규칙으로 간다는 그 말이야. 자, 두 번째는 1D, 세 번째는 2D, 네 번째가 3D. 자, 이 숫자를 보세요. D 앞에. 이 숫자가 보니까 이 숫자보다 1이 작지. 그러니까 그렇게 쭉 가는 규칙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n번째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A 더하기 이 n보다 1 작은 n-1D겠다 그 말이야. 요것이 바로 AN이다 그 말이야. n번째 항을 다른 말로 AN이라고 그러죠 이제.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하는데 AN은 바로 이거구나 그 말 되는 거야. 자, 이것은 이제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기본 공식입니다. 자, n번째 항은 무조건 요런 거다 그 말이야. 첫째 항 더하기 n-1 D. 여기서 D는 공차고요. 아무튼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n번째 항이 된다. 자, 여기 n번째 항이다 그 말은 만약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 넣으면 된다 그 말이야. 3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D 돼서 요거 되는 거지. 뭐 4다 그러면 4 그러면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여기가 이제 3이 되니까 3D가 돼서 요거 되는 거지. 네 번째 항은 3D. 일반항이란 것은 그 n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 수열의 모든 항이 나오는 항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n번째 항을 앞으로 요 공식처럼 일상 써야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건데 등차수열 일반항의 특징. 자, 요게 이제 일반항인데 요 일반항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그 말이야. 자, 일반항의 특징은 일반항 A에는 AN 더하기 B 이런 모양이다. AN 더하기 B 이런 모양이다. 즉 N에 대한 어떤 1차식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항은 A 더하기 B고 공차는 A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항을 좀 다시 써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초항 더하기 n-1 D라는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등차수열 일반항이야. 그런데 이것을 좀 n에 대해서 쓴다면, 자, 여기서 n이라는 숫자는 바뀌는 숫자잖아요. 변하는 수죠. 순서에 따라서. 자, 그 A랑 D는 확정된 수예요. 어쨌든 n은 변하는 수인데 n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하면, 자, 이 녀석은 좀 이렇게 되지. 자, 이거 풀어서 쓰면 A 더하기 Dn. 자, D랑 n 곱하니까 Dn이고 마이너스 D 이렇게 생긴 거지 지금. 자, 이것을 풀었으면 이 말하고 같은 말이야. 자, 이 녀석을 이제 n에 대해서 좀 내림차순으로 쓰면 dn을 좀 앞에다 쓰면 dn 그 말이야. 더하기. 자, dn 앞에다 쓰면 나머지 a 빼기 d, a 빼기 d를 여기다 쓰면 이런 말 되는 거지. 자, an은 이렇게 생긴 식인 겁니다. 이 식을 표현상 n의 개수를 a라고 쓰고 n의 개수를 a라고 좀 바꿔 쓴 거야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이 녀석을 통째로 이 녀석을 그냥 자, 얘를 d를 a라고 바꾼 거고 a 빼기 d를 b라고 좀 바꿨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것이 이제 AN의 어떤 표현이다 그 말이야.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n에 대한 1차식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표현이다 그 말이야. 자, 이때 이제 AB가 무엇이냐 그 말인데, 자, A라는 것을 보니까 아까 D를 A라고 바꾸는 거지. A는 다른 말로 D랑 같은 거죠 지금이. 근데 이게 뭐냐면 D가 공차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등차수열 일반항에서 n의 개수 있잖아요. n의 개수가 바로 D를 말한다 그 말이야. 즉 n의 개수가 공차, 그 수열의 공차를 말한다 그 말이야. 자, 이것의 내용은 중요해서 이제 실제 문제 풀 때 이걸 활용하면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n의 개수가 바로 공차라는 거야.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모양은 이렇게 n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1차식 모양으로 되어 있고 n에 대한 1차식, 그리고 그 n의 개수 자체가 바로 공차 D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이거랑 요거 두 개 더하면 뭐예요? D랑 A 빼기 D. 자, D 더하기 A 빼기 D. 이거 둘이 더하면 뭐죠? 이거 둘이 더한 것은 둘이 더하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니까 A지. 근데 A가 뭐야? 초항을 말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n의 개수랑 상수항, 요거 상수항하고 n의 개수 있죠. 요거 a랑 b 말이에요. 여기서 b가 지금 요 녀석을 b로 치환해 놓은 거예요. 이거 b랑 a를 더한 값, 즉 다른 말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값 그 말이야. 자, 1 집어넣으면 뭐야?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잖아요. 그게. 자, 그게 바로 초항을 말한다 그 말이야. 즉 a 더하기 b는 초항을 말한다 그 말이야. 초항은 이제 첫 번째 항 그 말이야. 자, a 더하기 b가 바로 첫 번째 항. 근데 첫 번째 항이란 게 여기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그게 첫 번째 항이죠. 1 집어넣은 게 첫 번째 항 그 말이니까. 이것은 n에 대한 함수예요. 자, an 자체도 우리가 함수처럼 fx 막 이런 것처럼 함수예요. 함수. n자에 따라서 바뀌니까. 알았죠? 그래서 n의 값을 여기다가 만약에 2다 그러면 a2, 즉 두 번째 항 그 말인데 두 번째 항은 여기다 2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n 대신에 2를 넣으면 두 번째 항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튼 이것도 n에 대한 함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n에 대해서 내림차순 1차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n의 개수가 바로 공차를 말한다. 그 등차수의 공차를 말하고 a랑 b 더한 것은 초항이다. 초항은 여기다 1 대입한 것이 바로 초항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그걸 활용하면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아무튼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입니다. 일반항의 특징이 이렇게 생겼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등차 중항. 자, 세수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자, 세수 A, B, C가 차례대로 그냥 등차 수열일 때 그 말이에요. 그럴 때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한 그 말이에요. 세수가 등차 수열인데 그 중에 가운데 한 그 말을 등차 중항 그래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다. 그것의 줄임말이에요.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B가 가운데 항이다. 즉 등차 중항이다. 그 말이고 이때 B가 A와 C의 등차 중항일 때 B는 2분의 A 더하기 C다. 자, 이런 표현이 이게 뭔 뜻이냐. 자, A, B, C 세 개. 자,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면 자, 그리고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뜻을 하겠죠? 등차수라는 것은 자, 여기랑 여기의 차이. 여기랑 여기의 차이. 자, 여기랑 여기의 차이라는 것은 B에서 A 뺀 거지. B에서 A 뺀 게 이 차이죠, 지금이. 자, 여기 B하고 C의 차이는 C에서 B를 뺀 것을 차이라 그러지. 근데 이것은 공차 D를 말하는 거지. 이것들이 지금 공차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 A에다가 D 더한 게 B잖아요. 여기다 D 더한 게. A에다가 더하기 D를 한 게 B고, B에다가 더하기 D를 한 게 C잖아요. D를 공차를 했을 때. 어쨌든 그 D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야. 여기다 D를 더한 게 B니까 B에서 A를 뺀 게 D겠지. B에서 A를 뺀 게 D다 그 말이야. 거꾸로 또 마찬가지로 C에서 B를 뺀 것도 D인 거지. 그래서 C에서 B를 뺀 것도 D니까 이거 다 D인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이 생기지. 이런 등식이 생겼죠 지금. 자, 이 등식을 B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B에 대해서. 자, 이 B를 왼쪽으로 넘기면 여기 B가 있고 마이너스 B가 플러스 B로 오니까 2B가 생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는 반대쪽으로 넘기면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A로 가니까 A 더하기 C가 되겠죠. 자, B를 왼쪽으로 A를 오른쪽 넘기면 이 말이 생기는 거지. 자, 여기에서 2로 나눠주면 B는 2분의 A 더하기 C. 자, 이런 말이 생기는 거야. 요때 요 B를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데 이 등차 중항의 값은 이거랑 같은 거다 그 말이야. 즉 양쪽에 자, 요 녀석을 찾을 때 요 두 녀석이 요 두 녀석을 합한 다음에 양쪽의 녀석을 합한 다음에 2로 나눠준 거 그 말이야. 즉 다른 말로 두 수의 평균이죠. 2로 나눈 거니까. 자, 두 수의 평균 그 말이야. 다른 말로 그 녀석이 빈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등차 중항이다 그 말이야. 자, B를 구할 때 가운데 항을 구할 때 저렇게 쓸 수 있다. 자, 저것은 이웃하는 세 항 사이에 관계식이 필요할 때 뭘 구하고자 할 때는 등차 중항식을 써서 구해도 된다 그 말이야. 자, 이런 관계가 있다. 자, 이제 등차수열 연습 문제를 좀 봅시다. 첫 번째, 제7항이 20, 제12항이 35인 등차수열 AN. 자, 이렇게 써졌으면 어떤 AN이라는 수열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 수열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자. 자, 7항이 20이래요. 우리가 그 말을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7항이라는 것은 H 이렇게 쓰는 겁니다. H. 네, H7이 20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12항은 A12 그 말인데 얘는 35다 그 말이고 이런 표현인 거지.
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등차수열의 일반항 관련돼서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이렇게 써요. 초항 더하기 n-1d. 자, 이것이 일반항식이라고 그랬지. 자, 이것을 활용해서 모든 걸 풀면 됩니다. 등차수열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일단 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첫째 항도 구하고 공차도 구하고 제 25항도 구하자. 또 152는 제 몇 번째 항인가 이런 걸 찾아보자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적어도 네 가지를 알아볼 텐데 일단은 첫째 항이니까 A1이 얼마냐 그 말이니. 두 번째 공차 D는 얼마냐 그 말이고. 세 번째 A25는 얼마냐. 제 25항 그 말은 A25 그 말이죠. 얘는 얼마냐. 그 다음에 152는 몇 번째 항이냐. 자, 몇 번째 항이냐. n번째 항이 152다라고 했을 때 이 n을 구하는 거지. 지금 몇 번째냐. n을 구하는 거. 자, 이런 거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이제 등식을 쓰면 돼요. 자, 뭐냐면 우리가 A7 그러면 7번째 항이지. 우리가 AN이라는 건 일반항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7 집어넣는 거야. 7. 여기다 7을 집어넣으면 7번째 항 그 말이야.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7 집어넣는 거야. 자, 7 집어넣어서 보면 이게 뭐냐면 A 더하기 항상 n-d라겠지. n일 때 n-d야. 그러니까 7 그러면 6d가 되는 거야. 6d. 자, 이런 말 되는 거지. A 더하기 6d 얘가 7번째 항인데 얘가 20이다 그 말이야. 알겠지? 또 그 다음에 여기 12번째라는 것은 A 더하기 11d가 되겠지. 12번째는 항상 그것보다 하나 작은 11d를 더해주면 돼요. 요 녀석을 값이 요거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무슨 연립방정식이 생긴 거야. 연립방정식. 식이 두 개잖아요. 자, 초항이 A고 공차가 D입니다. 아무튼 얘는 얘고 또 얘는 얘다. 이런 소리야. 오케이?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생각하면 되겠지. 등식이 두 개니까.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려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 위식 아래식이 있어요. 자, 위에서 아래를 빼든지 아래에서 위를 빼면 되지. 자, 아래에서 위를 빼는 게 낫겠죠. 아래가 좀 크니까. 자,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빼면 자, A 같은 경우 A 빼기 A. 자, 뺄 겁니다. A 빼기 A 사라졌고 11D 빼기 6D 5D가 남았지. 11D 빼기 우변에 5D가 남았어요. 11D에서 6D 뺀 거 5D. 자, 그러면 아래에서 1 뺐으니까 35에서 20을 빼니까 뭐야? 15지? 이런 관계가 생겼지. 즉 5D가 15다 그 말이야. 5D가 15니까 뭐야? D 값은 3인 거지. 공차가 3이다 그 말이야. 이런 수열이 있다면 공차는 3인 등차 수열이다 그 말이야. 자, 공차가 3. 자, 이게 플러스 3이니까 공차가 플러스 3. D는 3이다 그 말이지. 공차가 3이다. 두 번째가 지금 공차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누구냐? 자, 이제 공차 D가 3이니까 아무데나 넣으면 돼요. 아무데나. D 대신에 여기다 3 넣어봐요. 3. 3을 집어넣으면 6, 3, 18이지. 18이고 더하기 A가 20이야. 그러니까 A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A는 초항인데, 즉 첫째 항인데 첫째 항이 바로 2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그 말. 알겠죠? 첫째 항은 공차는 3이다 그 말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25항은 누구냐? 25번째 항이 누구냐라고 그러면 첫째 항하고 공차가 나와 있으면 공식에 넣으면 되지. 자, 첫째 항은 보통 A1 그런데 그냥 A라고 써도 돼요, 그냥. 자, 그러면 25번째는 뭐야? 초항. 자, 초항 더하기 n-1d. 즉 n-d는 뭡니까? 25니까 24 곱하기 d. d는 3 그 말이야. 요거보다 하나 작은 숫자 곱하기 d 공차. 자, 요 녀석이 바로 25번째 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주면 요것은 이제 3, 42, 72, 7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25번째 항은 74겠다 그 말이야. 25번째 항은 74다. 또 이제 152는 그러면 몇 번째 항이냐? 얘는 그러면 몇 번째 항이냐 이렇게 물으면 자, AN 공식에 넣으세요. AN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제 A가 초항인데 초항 구했죠. 공차도 구했어. 그러니까 여기 A 대신에는 2를 넣고 D 대신에는 3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N을 구하는 거니까 N은 미지수고. 자,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이게 AN이야. 몇 번째가 150이냐 그거 찾는 건데 AN 공식에 넣으면 자, AN은 초항 2 더하기 n-1의 D. 자, D가 뭐냐면 공차 3이에요. 3 곱하기 3. 자, 곱하기 3은 근데 앞에다 그렇게 써줘도 되는 거지. 이런 말하고 같죠? 예? 요것이 초항 더하기 n-1d 그 말이야. 요 녀석이 152가 되게 하는 이 n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 대입하면 돼. 그래서 항상 일반항으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정리해주면 뭐야? 3n부터 쓰면 3n 마이너스 3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요 녀석이 바로 3n 빼기 1. 요 녀석이 요거 152, 얘가 지금 152가 된다 이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넘어가면 자, 3에는 넘어가서 153이 되겠지. 자, 그럼 n값은 바로 51이라는 거 알겠죠? 그냥 51. 이것은 51번째 항이다 그 말이야.
152는 51번째 항이다. 자, 일반항식을 다 대입해서 구했지 지금. 일반항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등차수의 항목을 구한다. 자, 두 번째. 등차수열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40 이렇게 쭉 가는 수열이 있다. 이 수열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자.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 처음으로 70보다 커지는 항, 그게 몇 번째 항이냐 알아보자 그 말이야. 자, 일단 수열을 좀 다시 써보겠어요.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43 이렇게 쭉 간대요. 근데 우리가 등차수열 여기서 보니까 뭐야? 마이너스 51에서 마이너스 47까지 지금 어때요? 4를 보탠 거랑 같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지금 더하기 4를 했잖아 지금. 더하기 4. 아 이것이 지금 공차가 4다 그 말이지. 여기서 또 이렇게 갈 때도 더하기 4를 했잖아요. 여기다가 4를 더한 게 이거잖아요. 4씩 더해가는 공차가 4인 어떤 등차 수열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쭉 가면 그만해. 쭉 가면. 그렇다면 이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나. 자, 우리가 4씩 더해서 쭉 가니까 가다 보면 양수가 되는 때가 있겠지. 자, 그러면 양수가 되는 때인데 가장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이냐 이제 그걸 찾는 거야. 뭐 그걸 어떻게 찾는 거냐?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항식에다 넣는 거야. 자, 일반항은 뭐냐면 초항 더하기 n-1d라고 한다겠어요.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돼. 일반항식에다. 그렇죠? 자, 이제 지금은 이 공식을 좀 사용할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좀 변형해서 써도 되는데 지금 이걸로 쓰겠어요. 아무튼 여기서 A라는 것이 뭐야? A는 첫째 항, 요것이 바로 A인 거지. 얘가 바로 A인 거예요. 초항이. 그다음에 공차 D. D는 아까 뭐였어요? 4가 공차지. D 값은 지금 4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대입해서 쓰면 그 말이에요. 자, AN에 대해서 일단 정리부터 하는 거예요. 자, A. 자, A는 초항인데 마이너스 52고요. 더하기. 자, n-1, n-1에 D. 자, D는 공차인데 4야. 4. 곱하기 4인데 4를 좀 앞에다 쓴 다음에 앞에다 쓴다면 이런 말 되겠지. 이것이 지금 일반항 n번째 항인 겁니다. 항상 n번째 항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n번째 항이야.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양수다 그렇게. n번째 항이 양수가 되게 하는 그 n을 찾아보려면 이게 n번째 항인데 이 녀석이 양수다 이렇게 딱 쓰는 거야. 부등식으로 그냥. 얘가 양수다. n번째 항이 양수다. 알겠죠?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양수인 항을 찾아보는 거야. 이게 AN이 이건데 얘가 양수다 그 말이야. 이렇게 써서 n을 구하는 겁니다. n은 자연수예요. 자연수 순서니까. 그래서 요거 부등식 생각해보면 요거 이제 정리하면 요거 정리해보면 4n이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55죠. 얘가 지금 0보다 크다. 이런 상황이야 지금. 요 녀석이 0보다 크게 하는 그 n을 찾는 거야. 여기 넘기면 4n은 55보다 크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n은 이거 부등식이니까 4분의 55 이 말 되는 거지. 4분의 55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4를 14배 하면 56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는 13배 하고도 4분의 3이 되겠네요. 자, 이 녀석은 대분수로는 이거랑 같아. 그러니까 근데 n은 자연수야. 그러니까 n이 이거보다 큰 수야. n이 이거보다 크면 요게 양수다 그 말이야. 즉 n번째 항이 양수가 된다 그 말이야. n이 이거보다 크면 즉 그 뭐야? n이 자 13보다 커야 되니까 n이 14일 때부터 n이 14일 때부터 14, 15, 16 막 이런 수일 때는 요 값이 양수다 그 말이야. 다른 말은 n번째 항이 양수다. 알겠지? 자, 그래서 14번째부터 그 말이야. 14번째부터는 양수가 된다. 이 녀석이 쭉 가다 보면 14번째에 가면 최초로 양수가 나온다 그 말이야. 14번째란 것은 여기다가 14를 넣으면 돼. 14 이렇게. 자, 14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이제 13이 되지. 4 곱하기 13. 얘가 13이니까 13 곱하기 4인데 얘는 13 곱하기 3은 얘가 52야. 그러니까 얘가 52니까 마이너스 51 더하기 52니까 뭐야? 1이죠? 이게 1. 거기가 바로 최초에 이렇게 쭉 가다가 1이 등장하는데 요 1이 바로 14번째 항이다. 그 소리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당연히 1. 그 다음에는 15번째 항은 여기다 4 붙으니까 5가 되겠지? 이제 요 뒤로는 다 양수겠죠? 14번째부터는 다 양수항이다. 그 말이야. 여기서 최초로 양수가 되는 항은 14번째, 즉 14항이 되겠다. 그 말이야. 14항이. 자, 두 번째. 처음으로 70보다 커지는 항. 자, 이런 과정을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자, 똑같이
A에는 초항 더하기 n-1의 D 한다겠죠. D는 곱하기 4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 정리한 게 4n-55 있죠. 아, 여기 이제 일반항이야. 다른 말은 일반항이. 여기 이제 요거의 일반항 그 말인데 처음 요 녀석이 70보다 커진다. 아까는 똑같이 쓰면 돼. 요게 n번째 항인데 그 n번째 항이 70보다 커진다. 70보다 커진다. 딱 쓰면 돼. 이렇게. n번째 항이 70보다 커진다. 그럴 때 그 n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등식이죠. 크다고 했으니까. 알겠죠? 이게 넘어가면 이제 4에는 자 55가 넘어가면 125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n은 4분의 125보다 크다 그 말이지. 4분의 125니까 뭐야 이제 4, 30이니까 31과 31과 4분의 2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n이 얘보다 크다 그 말이야. n이 얘보다 커. 그럴 때 그 말이야. 얘보다 크다 그 말은 얘가 31이 자연수니까 n이 32부터 그 말이겠지. 32, 33 막 이런 거. 아무튼 32가 첫 번째 숫자죠. 이게 요 녀석이 일반항인데 일반항이 70보다 크게 하는 그 n값은 32, 33 이런 거죠. 31보다 큰 자연수 그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최초로 70보다 처음으로 70보다 커진 항이니까 최초로 커진 항이 32번째 항이다 그 말이야. 자, 32번째 항을 실제로 계산하면 여기다 이제 32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이게 일반항이니까. 자, 32 넣으면 뭐야? 그것의 4배니까 128. 128 빼기 55야. 128 빼기 55니까 73이죠. 73. 그러니까 바로 32번째 항이다. 그 말이야. 이게 가다가 32번째 항이 73이다. 그 소리야. 이 녀석이 최초로 7보다 큰 수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일반항식에다 다 넣어서 구하면 됩니다. 뭐든 간에. 32번째다. 그 말이야. 32번째 항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7 AB 35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등차 수열이다. 두 수 A, B를 구하자. 등차 수열이랍니다. 17 A, B 35 자, 등차 수열이라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 말인데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법이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일반항식에다 넣어서 구한다면 등차 수열의 모든 내용은 뭐 등차 중항 이런 관련된 식을 써서 풀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했었지. 아까 이제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그랬지. 자, 우리가 요 세 개가, 요 네 개가 등차 수열인데 요 세 개 자체도 등차 수열 아니야. 자, 이것도 등차 수열이지. 이럴 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자, 등차 중앙에 대한 식이 있지. A라는 녀석은, 자, A라는 녀석은 양쪽 수 17하고 B 더하기 17을 나누기 2를 한 거랑 같다 그랬지. 자, 등차 중앙에 대한 식을 쓴다면 A는 이거 더한 거 나누기 2다 그 말이야. 그게 이제 등차 중앙식.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세 개도 등차 수열이니까 요렇게 세 개도 쓴다면 이번엔 B라는 녀석은 A랑 35 더한 거 요것에 나누기랑 같다. 이런 식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긴 두 가지 식이 생기는 거야. 자, 이 두 개 그냥 연립방식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등차 중앙을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좀 다르게도 할 수 있는데 일반항식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등차 중앙 문제니까 등차 중앙에 대한 식으로 쓴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건데 여기 이제 분수 모양이라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모양보다는 요걸 2배 쓸 때 모양은 뭡니까? 2a는 b 더하기 17 그 말이에요.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항상 식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 즉 가운데 것의 2배 그 말이에요. 요것의 2배가 이거 더한 거랑 같아요. 그런 말이야 지금.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있으면 등차 수열이 있으면 가운데 것의 2배. 자, 이거 양변에 2배씩 하면 2b는 a 더하기 35 그 말인데 요것의 2배가 양쪽 더한 거랑 같다 이 말이에요. 등차수는 그게 성립해요 항상. 그래서 가운데 것의 2배가 양쪽 더한 수랑 같다. 요것이 이제 식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식, 이것도 하나의 식인 거예요. 이 두 개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두 개 연립해서 풀 건데 그냥 뭐 b를 좀 없애고 싶다. 뭐 이게 가감법 해도 되는데 b를 없애고 싶으면 이 식을 좀 b에 대해서 정리하면 2a 빼기 17이 b잖아요. 가감법으로 푼다면. 자, b가 이거랑 같아. 이게 b 자리에 얘를 갖다가 b 자리에 넣어도 되겠지. 자, 요걸 갖다가 여기 b 자리에 넣는다면 2 곱하기 b. 여기가 b인데 2a 빼기 17이야 얘가. 2b는 그 말. a 더하기 35랑 같이. 자, 요거 이제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요거 정리하면 4a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34고 a 더하기 35예요. 그래서 a 넘어가니까 이제 3a가 되겠고요.
빼기니까 34 넘어가면 플러스 34니까 69인가요? 69. 자, A 값은 바로 23이죠 지금. 자, 3A가 69니까 A는 23이죠. A가 23 나왔어. 자, A가 23 나오면 아무데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23을 집어넣으면 자, 2 곱하기 23 46이죠. 46 빼기 17이야. 그러면 요것이 B지. B는 지금 29가 되겠네요. 자, B는 29다 그 말이야. 자, 29죠. 29. 여기서 17 빼니까 29가 되겠지. 자, 여기서 29. 자, A는 23, B는 29 이렇게 계산 나왔어요. 두수 A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A는 23, B는 29.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얘가 23이고 얘가 29가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 간격이 보니까 뭐야? 17에서 23이니까 6을 더한 거지. 여기다가 6 더한 게 이거 29죠. 여기다 6 더한 게 35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등차 중앙을 써서 구한 겁니다. 등차 중앙이. 자, 근데 등차 중앙을 써서 구해도 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거 뭐냐면 수직선으로 쉽게 보세요. 자, 양쪽의 수 17하고 35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AB라는 수는 요 가운데 있는 두 수죠. 여기에 두 수가 있어. 두 수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간격으로 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여기 도착한다고 말이 3등분. 자, 여기서 3등분. 17에서 35까지를 3등분 해라고 말이에요. 3등분 하면 이렇게 모양이 생기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 소리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지금 같다는 거고. 등차수라는 것은 여기 등차수열은 여기다 똑같은 수를 더해서 계속 가는 거라서 똑같은 수만큼 더해간다 그 말이 요 간격이 같다 뭐 이런 소리야. 등차수열 문제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생각하면 좀 알기가 쉬워요. 요렇게 생겼을 때 A, B가 누구냐 그거 찾는 거랑 같은 거예요. 3등분에 있어. 3등분.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건너서 35로 가는 거니까 그게 3등분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하나의 간격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게 35에서 17 빼면 18이야, 18. 자, 요 간격이 18인데 3등분이야. 그러면 한 간격당 60 딱 가져가면 되는 거지. 6, 38이니까. 이게 요 간격이 6이다 그 말은 A는 얘보다 6 큰 수니까 23. 얘보다 6 큰 수 29. 이렇게 찾아도 돼요. 아까처럼 그런 방정식 안 풀어도 되겠지. 자, 그림으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면 훨씬 쉬운 거지. 자, 등차수는 이렇게 해서 함을 구해도 된다 그 말이야. 자, 네 번째.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런 이제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것의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상수 K 값을 하면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 수열입니다. 세 근이. 자, 이 방정식의 세 근이라고 근데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근을 어떻게 표현을 좀 해야 되겠지. 그리고 세 근이니 이런 말 나왔으니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라 그런 뜻이 들어있죠. 아무튼 그런 건데 세 근을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될 거냐. 근데 우리가 보통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표현하면 세 근이 등차 수열이다 그 말하고 좀 표현이 조금 다르지.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을 표현할 때 3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인데 근을 표현할 때 한 근을 A라고 하세요. A. 한 근을 A라고 하면 다른 근을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그 말인데 한 근은 얘보다 D 작은 수 하나는 얘보다 D 큰 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뭐야 여기다 D를 더하면 A고 여기다 D 더하면 이거죠. 이것이 공차가 D인 등차수열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수열에서 쓰는 표현 초항하고 공차 같은 거 공차는 보통 D라고 씁니다. 그래서 D를 이용해서 좀 쓰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근. 그러면 공차가 D인 어떤 등차수열이다 그 말로 표현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세 근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렇게 표현해야 이제 풀어가기가 쉽다는 거.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세 근이야. 그러면 세 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세 근의 합을 써봐야지. 자, 이거 세 근, 이거랑 이거랑. 자,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D.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세 근의 합은 요거. 알겠지?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딱 보니까 뭐야 이제. 여기서 D가 이거 딱 쓰면 D가 사라지잖아 지금 이렇게. 뭐야 3A가 3 9말이지? 3A가 3 9말하고 같네. 바로 A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가 1이야 1.
그래서 A가 1이라는 걸 찾았어. 이제 D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세근 찾는 거지. A는 1이니까 이제 다시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쓰면, 자, 1 빼기 D. 그 다음에 A는 1이니까 1, 그 다음에 1 더하기 D. 자, 요 세 개가 지금 근인 겁니다. 알겠죠? 얘가 지금 세 근하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A는 1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 근이야. 자, 근데 근과 계수 관계가 더 있잖아요. 이것은 세 근의 합이고, 이번엔 뭐야? 요 녀석에 관련된 식은 뭐야? 두 개 곱한 것들의 합이. 자, 이거 둘이 곱하면 뭐야? 1 빼기 D. 또 더하기. 또 이거 둘이 곱한 거 1 더하기 D. 더하기. 요거 둘이 곱한 거. 자, 이것은 근데 합차니까 1의 제곱 빼기 D제곱이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곱한 거. 그것들을 다 더한 값은, 자, A분의 C 그러는 거지. A분의 C 공식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13이죠.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곱한 것들의 합을 썼어야지. 이런 식이 생겨서. 여기서 뭐야, 이제? 여기 마이너스 D 플러스 D는 또 사라지고. 얘는 3이잖아. 3 빼기 D제곱. 자, 3 빼기 D제곱. 3 빼기 D제곱이 마이너스 13 그 말하고 같아지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D제곱은 16이 돼야 되겠지. 여기 16이 돼야 요거 빼서 마이너스 13 되잖아요. 아, 여기서 D제곱이 16이다 그 말. 아, 그 말은 D값이 4 또는 마이너스 4다 그 말이야. 자, D값이 4나 마이너스 4 그 말이야. 자, 그러면 그 말을 적용한다면, 자, 여기에 세 근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D가 4라고 해봐요. 4 그러면 일단 4를 넣어봐. 어떻게 돼? 4를 넣으면 1 빼기 4니까 뭐야? 마이너스 3이죠. 여기는 1이고, 얘는 1 더하기 4니까 5지? 자, 요렇게 생긴 근 그 말이야. 세 근이. 이게 이제 D가 4일 때 이야기. 그럼 만약에 D가 마이너스 3은 뭐냐? 얘가 마이너스 3면은 얘가 뭐야? 1 빼기 마이너스 4니까 5가 되고, 얘는 1 그대로고, 1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저 뭐야? 이거랑 똑같은데 순서가 반대지? 그래서 D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순서가 좀 바뀌는 것에 불과해요. 세근 자체는 똑같은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D값이 구해졌으니까 세근이 이거라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야. 세근이 이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세근이 나왔으니까 K를 구하는 건데 K는 뭐야? 세근의 곱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자, 세근의 곱은 공식에서 뭐야?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K지. 자, 그래서 세근의 곱. 자, 세근이 지금 5랑 1이랑 마이너스 3이 세근인데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K인 거지, 이렇게. 자,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K. 자,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5니까 K 값은 15라는 걸 알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다, 그 말이지. 아무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다. 세근이 등차설이다 그럴 때 세근을 이렇게 표현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근의 합, 두 개의 근 곱한 것들의 합, 세근 모두의 곱, 세근의 곱인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고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등차수열의 필수적인 문제를 좀 봤고요. 자, 등차수열은 수열의 아주 기본이 되는 수열입니다. 그리고 일반항이라는 표현, 모든 수열의 항에 대해서, 등차수열의 항에 대해서 식을 쓰거나 그럴 때는 자, 일반항식을 항상 대입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차 중항에 대한 거, 그것도 이제 관련돼서 좀 필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등차수열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